자, 23번입니다. 주택조합 설명으로 틀린 것.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하고 직장조합만. 1번,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대지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뭐 정관은 조합 설립할 때, 규약은 설립하기 전에, 공공시행자하고 시행업자는 시행 규정인데, 주택법상 조합은 정관이 아니고 조합 규약. 이래 불러요. 조합 규약.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해제소의 50% 이상 조합원,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 틀렸죠? 10명 이상. 틀렸어요. 20명 이상입니다. 4번, 지역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요. 5번,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축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 모집할 때는 신고하지만 재모집할 때는 신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선착순 합니다.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모집이다. 맞는 표현이죠. 재모집은. 24번, 지역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옳은 것.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 국장에게 등록합니까? 아니죠. 과도 공동자 나오면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왜 많이 하면 좋냐면은 이렇게 반복된 지문이 나올 때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2번,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번, 투기가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까지 주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 85 이하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85 이내니까 80제곱미터의 맞는 겁니다. 6개월 이상 한 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들어봐요. 이것이 투기가열지구만 아니면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맞아요. 근데 투기가열지구는 이날부터 1년 전부터 괜찮아요. 또 보면 되는 거니까요. 44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440페이지. 폈습니까? 거기 메뉴에 봐요, 메뉴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칸에 지역조합이죠. 1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이거 맞아요. 근데 가로원에요, 가로원에. 투기가열지구는 뭡니까?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문이 현재 1년 전부터가 빠진 겁니다. 어떤가? 네. 그래서 3번을 맞게 고치면 투기가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 4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승인 얻어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더라도 추가 모집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애초 처음부터 뽑을 때 그 사람들과 조건이 같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맞습니다. 아시겠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왜 그럴까요? 신청을 붙으니까 그 기준쯤에 다 맞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 그 이후에 뽑아도 그 신청 기준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하고 조건은 똑같이 따지겠다 그 얘기예요. 4번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된다? 아니죠. 상속인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받는 겁니다.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음 25번 지역조합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원 틀린 겁니다.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2번 조합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상실한 경우로서 시군구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자격이 있는 걸로 봐주고요.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그렇죠, 탈퇴로 동의했다가 철회했듯이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수가 50%인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50%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추가 모집, 즉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언제입니까? 똑같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똑같습니다. 무조건 먼저 모집이건 재모집이건 항상 조건 출발점 뭐라고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추가 모집 공고가 아닙니다. 5번에 이렇게 저를 봐요. A를 뽑았는데 뽑아가지고 그 다음 한 것이 뭘까? 여기 조합 설립해서 인가 신청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재모집이에요. 재모집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때 B다 B. 그럼 조건은 이 조건 같아. 근데 얘는 조건이 요때지 열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음 타자가 여기. 그죠? 요때. 다음 요겁니다. 바로 5번이에요,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과거로 못 가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 왜? 분명히 여기에서 추가 모집했기 때문에 그전보다 인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무조건 변경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못 가기 때문에 기준점은 여기지만 요때까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넘깁니다. 26번 주택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 또는 1번 국민주택 공급 시군구의 인간이죠. 뭡니까? 신고. 하여튼 국공하면 무조건 신고요. 국공신무 아시겠죠? 2번 지역조합은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 무조건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 불문하고 임대주택은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요 임대주택을 잘 안 내요. 우리는 시험 볼 때. 포함 틀렸습니다. 틀렸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 조합은 아니죠. 몇 명이 되는 조건 20명 이상. 최소 20명 이상. 전체 50%.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하여튼 다 틀렸습니다. 3번 리모델링 조합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
공유하면 무조건 볼 거 없어. 뭡니까? 한 명. 모두 아니죠. 공유는 하나야, 하나. 주택도 하나, 사람도 하나. 4번 지역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은 사망했다. 그 자리는 무조건 공간이 빈다. 그러므로 밑에 세대에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어요. 그 자리는 무조건 비기 때문에. 5번 지역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또 나오잖아요. 주택조합에 변경 인가하더라. 똑같아.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받아라. 그죠? 허가받아라, 변경도 허가받아라. 다 똑같습니다. 신고하라, 변경도 신고하라. 답 5번. 27번 인가 대상행위가 아닌 것. 저로 봐요. 그러면 딱 하나 신고 있죠. 뭡니까? 국공신무. 몇 번이에요? 국공 3번. 그죠? 3번. 국공신무. 그죠? 3번은 신고. 다 나머지는 인가. 신고는 국공신무 밖에 없어요. 다 인가. 그 다음에 28번. 사용검사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틀린 겁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있어요. 동별로 다 있습니다. 동별로, 공구별로 다 됩니다. 임시 사용, 다시 말하면 동별로 또는 무슨 공구별로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건축법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됩니다. 2번. 답은 틀린 거 1번. 답 1번이죠. 2번. 사업 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 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선정하여 잔여공사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리고 3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당연하죠. 공구별로 따로 했으니까 사용검사도 따로 한다. 4번 사용검사 얼마 내에? 15일 내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7일 내에.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얼마 내에? 15일 내에. 다음 5번 공동주택이 동별로, 동은요 101동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들어봐요. 원래 건축물은 뭡니까? 일단은 동별로, 대지는 구역별로. 근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동별로도 할 수 있고 또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고 아시겠죠?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그 건축물이 어떨 때? 공동주택일 때. 5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주택의 공급이에요, 공급인데요. 자, 우선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그 공급인데요. 자, 보시면 먼저 책 봐요, 책 잠깐 봐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자,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일단 원칙이 뭐냐? 입주자를 모집해요. 그러면 일단 시군구 승인받아요. 특도는 생략입니다. 시군구 승인받고 복리시설은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공공사업자만큼은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여기 포인트예요. 이게 일단은. (29번) 틀린 거. 일단은 틀린 1번.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된다. 한 장 넘겨보세요. 책 472.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3번.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예, 그거예요. 2번은 뭐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하다 보니까 마감 자재와 원래 했던 것이 아닌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 한다. 그러면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 같은 질 이상. 동그라미 4번. 그죠? 같은 질 이상. 같은 질 이하라면 우리가 손해게, 그죠? 그 이상. 같은 질 이상. 답 2번. 3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재를 시공 설치한다. 그러면은 같은 질 이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4번, 5번 이어서 나간 겁니다. 4번.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되죠, 그죠? 공공택지는 무조건 전부 다 되고, 민간택지는 국장이 정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되죠, 그죠?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요? 474. 그 위에 가로 2번에 적용 제외 1번하고 3번, 그죠? 1번과 3번입니다. 중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3번.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1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또 나올 거면 질문 또 나올 거예요, 보니까. 30번. 주택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설명후 틀린 것. 1번.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게 뭐죠? 일단은요, 시군구 승인 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틀렸죠. 왜? 그렇죠. 공공사업체는 승인도 안 받고 복리시설은 신고도 안 하고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풀이와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내용만 한 것보다도. 30번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주택을 공급할 때 맨 끝에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벽지 제외하고 바닥재 제외, 주방용구 제외, 조명기구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따로 제시하라. 그럼 얘네들은 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예?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얘네들은 왜 가격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들은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3번, 또 나오네요. 도시형 상가주택,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공공택지 줄 거 봐요. 공공택지. 주택 공급할 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 플러스 국영. 맞죠? 맞죠? 공공택지니까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기함정가격. 그렇죠? 기억나요? 난다 그러면 일단은. 공공택지는 공공가 플러스 국영. 공공택지 외의 택지지만 공부할 때 우리는 민간택지라고 공부하자. 민간택지는 민기한택지니까 기함정가격
플러스 국영. 쪽팔려, 그죠? 31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설명을 틀린 것. 틀린 거 보겠습니다. 중복되지만 같이 하는 겁니다. 틀린 것.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상하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치 않는다. 어때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나오는 지문이 거의 뻔히 나오는 지문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2번, 또 나오네요. 관광특구에서 55층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X, 맞죠? 왜? 50층 이상이니까 55층의 맞잖아요. 만약에 55층 이상 했으면 틀리겠지만. 3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아니, 공공택지건 민간택지건 다 공시해야지. 그죠? 공공택지도 공시하고 민간택지도 공시하고, 아니 분양가를 공시 안 하면 어떡하라고. 그죠? 민간, 공간 무조건 다 공시합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있어서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원래는 국장이 하지만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군구는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맞죠? 그죠? 예. 여러분들 책 봐요, 책. 475. 그 위에. 싼 걸 한 번에 공공택지죠? 마지막 줄. 분양가격을 공시해라. 가로 2번에 민간택지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분양가격을 공시해라. 그러니까 분양가격 공시는요, 당연합니다. 민간, 공공 다 하는 겁니다. 32번. 자, 중복돼도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분양가격 등 설명 옳은 것. 1번. 분양가 상한제 조형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맞잖아요. 땅값 플러스 건물값 맞는 거죠. 474페이지에 중간에 쌍가로 2번의 분양가 바로 나오죠. 그죠? 택지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다. 2번 토주공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받는다? 안 받죠.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시군구 승인받아요? 복리는 시군구에게 신고. 4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공공, 이건 민공, 이건 민간, 이간에 무조건 어떤 말 할지라도 무조건 다 공시입니다. 5번 관광특구에서 높이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받는다가 아니라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3번 주택 공급 설명 옳은 것 맞는 거 또 나오네요. 봐요. 1번 토주공 복리시설 시군구에 신고합니까? 안 하죠? 예, 틀렸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공공사업자는요 승인도 안 받고 복리시설 신고도 안 하고.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아까 맨 앞에 있어요. 3번 관광특구 50층 이상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는다. 틀렸죠. 4번 민간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번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477페이지입니다. 477. 거기 밑에 박스 분양가 심사위원회 있죠? 현재 동그란 1번과 2번, 1번, 2번.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해야 되겠죠? 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자, 34번 주택 공급 설명 옳은 것 또 나오네. 1번 토주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70이니까 50% 초과죠, 그죠?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밑에 입주자 모집 시군구 승인받지 않죠. 하여튼 간에요. 뭐 하여튼 공공사업 나오면 무조건 승인 안 받아요. 신고 안 해요. 2번 관광특구에서 51층이고 50층 이상이죠, 그죠? 높이가 140,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A 또는 B니까. 그러니까 140m, 150이 안 들지만 51층이 맞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시도가 아니죠. 먼저 읽어볼게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공택지는 다 적용. 그러면 민간택지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누가? 국장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시도가 아니고 누굽니까? 국장이. 민간택지 일부를 정하잖아요. 일부를 국장이. 그래서 주어 틀렸죠. 4번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면적이 단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맞아요. 정답 4번입니다. 예.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있어요. 교재. 쭉 나오고요. 현재의 지문은 거기에 상가로 4번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투기하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매매는 안 됩니다. 상속은 다 돼. 틀렸죠. 35번. 투기가열지구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투기가열지구. 1번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면은 시군 구청장과 협의합니까? 자, 국장은 먼저 우리가요,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지정권자가 투기가열지구. 자, 누구 정하죠? 국장. 그렇죠. 또는 시도, 지사. 지정할 때 끼리끼리 눌러서 끼리끼리. 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얘는 국장과 협의하고. 요거 아니고. 그러니까 1번은 시군구 아니고 그냥 시도지사와 시도의 의견. 시군구도 틀렸고 협의도 틀렸고. 2번 투기가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다. 저기 보세요. 말 표현이 민간인이 요청합니까? 아니죠. 요청은 행정청 끼리끼리.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도보다 아랫사람이, 그죠? 하겠죠, 그죠? 시도 아랫사람이 하겠죠?
여기는 시도니까 시군구가 할 겁니다. 시군구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3번 국장은 1년마다 볼 거 없어. 재검소 몇 년마다? 1년마다. 끝. 답 1번. 3번. 그 다음에 4번. 투기가율 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 변동을 소멸하는 뭔 행위도 아니죠. 상속은 가능하잖아요. 빼야 되겠죠. 상속은 제외한다. 얘기죠. 5번. 투기가율 지구에서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집이든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가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하나 더 36번 투기가율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재 높은 경우에 시군구가 지정 투기가율 지구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협니다. 시군구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틀렸죠? 2번 시도지사가 투기가율 지구를 지정하려면 뭐요? 얘는 국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시군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투기가율 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가율 지구 내에 기존 주택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건설된 신설로 신축될 주택이지 기존에 있던 주택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 아니고 감소한 것이 바로 지정해야 되고요. 위축된 것이죠. 일종의. 5번 투기가율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또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7번 작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투기가율 지구의 지정 기준 설명. 자, 법률 조문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옳게 연결한 것. 1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얼마?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 5대1. 얼마라고요? 5대1 초과하였거나 아니면 10대1 있잖아요. 몇 개월? 2개월 몇 대면? 5대1. 그 다음에 주택은 10대1. 근데 내가 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2, 5, 10 그죠? 2 곱하기 50 있잖아요. 2개월 5대1 10대1 2개월 5대1 10대1 2, 5, 10 그러니까 앞에는 2, 뒤에는 5대1, 세 번째 10대1. 그래서 2, 5고요. 자, 2번은 조금 전에 그 위에 했던 겁니다. 36번에 거기 4번이죠. 그죠?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을 보다 뭡니까? 30% 이상 감소.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요. 특히 요거를 내가 매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요, 솔직한 얘기로 2번을 모르면은요, 얘만 알고 있어도 다 푼다, 얘기해요. 앞에 이 5자 들어가는 거는 1번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38번.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잘 봐요. 내용 이런 거 아닙니다. 딴 건 다 돼. 근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끝글자에 1번 증여, 2번 저당, 답 2번이네요. 그렇죠? 3번 맨 끝에 광고, 4번도 광고, 5번도 증여. 맨 끝에다가 상속이나
증여자가 들어가면 걔가 답이에요. 그냥. 왜 그럴까요? 상속과 저당은 제외하니까.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인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 상환 하체의 증여. 입주자 저축 증여의 매매의 알선. 3번 도시개발 채권은 해당하지 않아요. 아니 없어. 뭐가 있죠? 얘 때문에? 얘 말고 주택 상환 하체죠. 그죠? 네, 이거 아니에요. 주택 상환 하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봐요. 앞에 38번에 해설 아니면 책 보세요. 책 보세요. 489페이지 중간 박스 안에 1번, 2번, 3번에 뭡니까? 주택 상환 사채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이 아닙니다. 주택 상환 사채예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3번 아예 틀렸다. 그 얘기죠. 4번 광고, 5번 맨 끝에 매매. 40번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전부 전원이죠. 수도권 하는 건 또 안 돼요. 1번 세대원이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도 틀렸고 수도권으로 이전도 틀렸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 또는 전원. 수도권 가는 건 또 안 돼요. 2번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 체류 아니죠. 몇 년간? 2년 이상이니까 1년 틀렸죠. 3번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 맞아요. 답 3번 세대원 일부가 아니요 전원이 해외 이주고요. 5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세대원 전원이. 41번 세대주민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갑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있는 거. 1번 세대원인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맞네. 서울특별시로 이전 안 되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틀렸어요. 2번 갑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아니죠. 세대원 전원이 누구를 제외하고 틀렸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3번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니까 1년 6개월 틀렸어요. 4번 세대원인 갑의 가족은 국내 체류. 갑은 해외 이주 아니죠? 세대원 전원이. 5번 갑이 이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맞죠? 그죠? 배우자에게 증여.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똑같습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옳은 것.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모두 틀렸죠. 상속, 매매는 가능하지만 상속 제외한다. 상속 빼야 되겠죠. 2번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은 무조건 토주공. 우선 매입 토주공. 3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세대원 전원이 전부가 전원 요거죠. 4번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깔끔하죠? 야, 다음 4번. 다음에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전매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하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건물 살 때 들어가던 매입 자금이지 전매 대금이 아니에요. 그 매입 자금에는요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샀던 거기 이자 포함한 매입 자금이지 지금 이 순간에 전매 대금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매입병, 매입 자금, 매입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죠. 매입 비용. 자, 43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하여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세대분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무조건 상업주체에 동의받아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주택을 전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권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고요. 5번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도 틀렸네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리모델링 같이 볼게요. 리모델링 이건 여러분들 책에 491페이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44번 리모델링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 중 리모델링 허용되는 층수는 2계층까지 맞죠?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답 1번 맞네요. 2번 리모델링 조합은 아까 나왔잖아요.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아니 틀렸죠, 그죠? 얘는 뭐죠? 지역하고 직장만 나오잖아요. 3번 소유자 1,000원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 들어봐요. 리모델링 허가죠, 그죠? 제목이 따라합니다.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가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틀린 거예요. 그죠?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예요, 허가. 여러분들 책 봐요. 491페이지도 보면은 제1절 제목 다 같이 시작. 리모델링 허가.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경우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주택이 사용검사 받고 몇 년? 15년. 리모델링은 건축법도 15년이에요. 무조건 15년. 대수선은 10년이지만 리모델링을 포함한 것은 뭐라고요? 15년. 10년 틀렸습니다. 5번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아니에요. 경쟁 입찰입니다. 어디냐면요 493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거기 쌍가로 1번에 가로 2번 파랗게 되죠, 그죠? 예. 자, 45번 보겠습니다. 공동택의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공사 기간 등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맞습니다.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이후에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책 봐요. 491페이지. 491. 자, 밑에 네모 박스 있죠? 박스 보입니까? 참고 박스. 거기에 2번이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형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거요.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출한 이후에는 취할 수가 없죠. 답 2번.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전체 75%, 그 다음에 동별 50%. 맞죠? 전체 75%, 동별 50%. 이거는 492페이지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5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에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라. 맞죠? 46번. 요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인데, 책 펴봐요. 498페이지. 498페이지. 맨 밑에 절차 보입니까? 거기에 1번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정치인데 밑에 왜 파란 거 얼마 이상? 또 얼마 이내 지방의회? 요게 딱 나왔다는 시험에 나왔어. 이거. 이게 46번입니다. 가로 안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얼마 이상?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의회는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 라고 바로 2년 전에 나왔었어요. 자, 주택자금인데요. 사채입니다. 딱 3문제 남았습니다. 47번 주택 상환 사채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이거는 안 고쳤네. 여러분 이거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지우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바꿔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것에 보증을 받은 때,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을 받은 때에 하나여 발행할 수 있다 해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용어가 바뀐 거기 때문에 바꿔주고요. 2번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 승인받아요? 기장 아니죠. 누굽니까? 국장 승인 받고요. 3번 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하지만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요, 이름 바꿔줘, 장부에 내 이름을 올려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자의 성명에서 성명과 주소를 채권이 아니고 사채 원부에, 명의 변경은 원부에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명의 변경은.
틀렸고요. 이거는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되어도 효력은 상실한다? 아니죠. 유효하다. 잃지 않는다. 5번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항상 주택법보다 상법이 우선 아니죠. 주택법이 먼저이고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이에요. (48번)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1번 세대원 치약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행정구역 이전, 세대원이 질병 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3번 세대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틀렸네. 3번 그렇죠. 일부가. 4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치료. 5번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답 3번이죠? 네, 일부. 자, 4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채 설명 틀린 것. 1번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나오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맞죠?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은 상실? 아니죠. 그대로 유지하죠.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답 3번이죠. 4번 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 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죠. 5번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 발행계획 작성해서 기장이 아니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중복되죠. 그죠? 네. 이 정도만 알면 뭐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풀어 문제가요. 이 정도만 알잖아요. 이거 7문제예요. 6문제 한 겁니다. 책 얘기가.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어렵게 나오는 건 좀 더 할 뿐이죠. 6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 과정이 앞으로 꼭 합격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으로 박수 보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질문? 수고했습니다.